성형전시실과 최첨단의 성형지식을 전달하는 정희천입니다. 오늘은 눈성형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쌍꺼풀 수술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 눈 재수술에서도 빠질 수 없는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매 교정이라는 게 워낙에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어요. 상담하면서 눈매 교정이라는 걸 왜 해야 되니까요? 꼭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수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어떤 방식에서는 문제가 많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눈매 교정이 일단 뭐냐부터 하면은, 눈 뜨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검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윌러근이라는 근육의 복합체 붙어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뜰 때 어떤 근육의 힘으로 뜰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을 통칭해서 눈 뜨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근육에 수술적으로 뭔가를 해서 눈 뜨는 힘이 세지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수술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쌍꺼풀 수술에서는 꼭 약방의 강추처럼 따라다니냐면, 쌍꺼풀이라는 걸 눈을 뜰 때 이렇게 딱 접히는 현상인데, 접힐 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전혀 안 하고 수술을 그냥 다 한다고 치면, 제가 일정하게 한 5% 정도 쌍꺼풀이 풀린다라고 가정하면 그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한 20, 30%, 40%까지도 늘어날 거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눈동자가 이렇게 굴려 보이고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을 때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면은 눈동자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덜 졸려 보이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는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안검하수인 경우도 눈 뜨는 근육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안검하수 교정. 안검하수 교정이랑 눈매 교정은 사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겹치는 범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부분의 쌍꺼풀 수술이 필요한 동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 대부분은 약하게나마 필요하다. 근데 세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방법도 다르고. 엄청 다르죠. 비절개랑 절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비절개인 경우는 우리가 칼로 째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뒤집어서 비쳐 보이는 윌러 근육이라는 근육을 주름을 잡아주는 형태로, 그게 비절개 눈매 교정의 형태가 되는 거고, 절개 눈매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피부에서부터 절개해서 딱딱 열고 들어가면 윌러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검거근이라는 근육이 비쳐 보여요. 그 근육의 근막이 허옇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조직, 교정하는 조직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됩니다. 사실 흉터가 어차피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에 따른 흉터 차이가 나는 거죠. 절개인 경우는 절개 쌍꺼풀에 절개선이 있는 거고, 비절개인 경우는 작은 구멍만 이제 남게 되게 됩니다. 회복 기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눈매 교정 안 하면 오히려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붓기가 있는데 그 붓기를 눈을 뜨면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더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안검하수 환자가 안검하수 교정이나 눈 뜨는 힘이 약한 환자가 눈매 교정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면 오히려 회복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한다고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대부분 정반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눈매 교정이 필요한가라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딱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저처럼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 눈동자가 동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 절반은 가려져 있다. 그러면 눈뜨는 힘이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냐고 한다면, 가성 안검하수라고, 이게 가려져 보이지만 쌍꺼풀을 만들기만 해도 눈 뜨는 힘이 복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눈매 교정 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이제 또 쌍꺼풀을 잡았을 때 잘 생기거나 딱 자리가 잡히고 안 없어지면 눈 뜨는 힘이 어느 정도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잘 없어지고 쌍꺼풀 라인에 쌍태나 쌍액 같은 걸 했을 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눈 뜨는 힘이 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쌍꺼풀이 원래 잘 있고 원래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경우는 눈 뜨는 힘이 굉장히 있어서 눈매 교정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좌우 비대칭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오히려 두껍게 있는 쪽이 눈 뜨는 힘이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도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하는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양쪽을 다 해야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지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수술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생각 없이 수술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눈매 교정이라는 게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긴 한데 또 걱정이 될 만한 소지도 많이 있는 수술인데, 특히 이제 예민하고 극한 눈 문제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떼놓고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 첫 수술의 경우도 이렇게 좀 하면 훨씬 더 낫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제가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담 때는 항상 걱정이나 이거 부작용 많던데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최대한 이제 팩트 위주로 안 잘못되게 내가 100% 어떻게 하게 수술을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근데 이제 수술하는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눈매교정 잘 알고 수술해야 되고, 저처럼 면밀하게 계획하고 과하지 않게 수술하는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 전달드렸고, 저희 병원의 인스타랑 블로그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현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